이거는 무슨 통일된 거냐. 야, 우리 참 그날은 하루 종일 뭐 밤 시간 말고는 같이 붙어가지고 뭐 어땠니 저땠니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혹시 그 친구가 그 말씀하신 그 친구가 아까 평양역에서 만나기로 했던 그 분인가요? 네. 통일이 되었더라면 그런 사건이 안 났더라면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근무하실 때 아주 오래전 얘기 같아서 좀 시대를 알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누구였을 때 군대에 다니셨나요? 저희가 박정희 대통령이죠. 김신저 넘어오기 전에 후예요? 김신조 넘어 직전입니다. 아, 제가 그러세요? 김신조 넘어오고서 제대가 3개월이 연장된 사람이에요. 아 진짜 싫었겠다. 그렇게 하고 진짜 싫었겠다. 진짜 싫지. 제대 날짜 세우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우리도 신기하게 듣고 있는데 더 웃긴 거는 인민군 출신 병사들이 더 신기하게 입 벌리고 보고 있어요. 그럼 왜냐면 지금 저분들도 야 박정 대통령 때 군인이셨다고 하면서 저는 이렇게 헌병하면 북한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군인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판문점 하면 거기 이렇게 헌병하고 쓴 사람들이 서 있는 걸 항상 봤고 이렇게 TV로 보시던 분들이 지금 저희 앞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조선 괴뢰도당 할 때 항상 이미지 화면으로 헌병대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창 던지기 이런 거 이렇게 훈련하면 창으로 뭘 찍냐면 헌병이고 머리 찍으면 아까도 TV에서 헌병 나오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찍던 생각. 이소연 씨 막상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이소연 씨는? 사실은 저희가 이 판문점에 있던 이 남한 그 계례군 생각. 그러니까 편하게 하세요. 너무 입에 붙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남조선 계례군을 저희가 비하할 때 뭐 키만 크고 사실은 힘도 못 쓰고 우리처럼 좀 저기 작달막하고 깡기가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식의 그 비하 교육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보니까 왠지 저는 이쪽 편 하고 싶다. 지정 씨는 막상 보니까 어떠세요? 저희는 뭐 헌병 하게 되면 진짜 족국으로 알고 있고 족수로 알고 막 진짜 두 주먹 부르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막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좀 묘하고. 자,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만갑에서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이만갑의 또 힘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힘이죠. JSA 출신 김인재 씨. 네. 예. 이렇게 많은 북한 군인들 이렇게 가까이서 만난 적 있습니까? 뭐 훈련할 때 뭐 이럴 때 자주 보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뭐 웃는 얼굴로 이렇게 보는 거 네. 사실 거기서 웃으면 이상한 사람이니까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것도 조금 되게 신기하고 그러니까. 조금 뭔가 되게 조금 꿈꾸고 있는 느낌. 저 죄송하지만 김민재 씨 잠깐만 좀 나와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사실 지금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감이 안 와서 여기 좀 한번 서주시겠어요? 서서 이쪽 보고 옛날 자세로 한번 중대장이 한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근데 저는 그 경비중대가 아니라 코던 근무를 쓰진 않았어요. 그래요? 저는 경호 에스코트 VIP 경호나 이런 그러세요? 것들 담당. 그럼 혹시 섰던 분은 안 계십니까? 이승배 씨가 잠깐만 나오셔서 한번 이거 너무 궁금해서 아, 이 느낌. 예, 한번 진짜 궁금해서 그다음에 자 한번 이렇게 딱 한번 노려보면서 야 진짜 영화야. 자 현재 진짜 서 있는 자세부터 선글라스. 근데 실제 거리가 이 정도에서 얼마 차이 안 나요. 아, 진짜? 실제 거리가. 이만갑에서 쓰는 거 반갑다. 박수 한번 할게요. 이만갑에서 쓰는 거 우리 남북 회담다니까 이제는 이런 날이 오잖아요. 인민군 중대장하고 자 자рат하다가 반갑다 동포회 한번 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다 동포회 한번 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상해. 저희는 뭐 근무할 때 매번 봤기 때문에 예. 이상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아, 모든 좋습니다. 분들. 저 혹시 예고화면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한번 껴안고 들어가 주시겠어요? 저희는 사실 뽑을 때 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체격도 많이 보고. 근데 혹시 그 북한군도 판문점에 보낼 때는 키나 체격이나 뭐 이런 걸 보나요?
군에 입대할 때 우선 그 개인 자료라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토대고 계급적 토대. 네. 그 다음에 키를 보지요. 남쪽 사람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키를 최대한 큰 거를 뽑습니다. 토대라는 거는 뭐 부모님 보는 건가요? 네, 출신 성분부터 해서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아, 성분에 뭐 지방이 많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요. 월남자 가족이 있으면 안 되고. 아, 월남자. 네. 그 JSA 뽑을 때는 그 체격을 좀 보고 뽑는다고 체격을 그렇죠. 근데 체격 말고 혹시 또 다른 거 보고 뽑는 거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 운동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저희도 뽑을 때 인물 봅니다. 인물 봐요?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는 좀 세게 생기셨는데. 저도 지금 이제 제대하고 30년이 됐는데 그럼. 저도 입대할 때는 75kg, 70kg 정도. 저희 그 JSA에 뽑히는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 중에 안경을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2년제 졸업이나 4년제 재학 중인 그 학군을 가지고 있는 요원들만 선발을 하는 경우가 100%입니다. 그렇죠. 이 안경을 쓰면 전투 시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뭐 화면을 통해서 보거나 또 영화를 보면 JS 군인들이 선글라스 까만 걸 좀 끼고 있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이렇게 근무할 때 끼는 겁니까? 아니면 왜 끼는 거예요? 그 선글라스를 쓰는 거는 우선 업무를 보면은 자기 눈이 어디를 보는지를 모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내 눈초리를 상대방한테 노출을 안 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또 선글라스를 끼면 조금 와일드해 보이는 또 부분도 있어요. 날카로워 보이고. 저 사진을 봅시다. 자, 보시면 대한민국 국군들 정말 멋지죠. 지금 멋있다. 뒤에 어디 시차를 온 것 같고 이거는 약간 북쪽에서 남측을 향해서 사진 찍은 것 같아요. 한번 써볼까요? 선글라스요? 네. 민용 씨 있는 거 드리세요. 아, 옷이야? 이걸로 한번. 네. 어울리실 것 같아. 느낌이 딱 다를 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 무섭다. 너무 멋있다요. 아니, 멋있다. 왠지 대단견 같아. 뒤에 모자 한번 벗어보시겠어요? 잠시만요. 멋있어. 이 저 JS에서 JS 미군과 이제 국군이 선글라스 쓰는 데에서 인민군에서 말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건 자신감이 없는, 그러니까 눈길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은 자신감이 떨어지는 편이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아, 눈싸움 안 하려고 쓰는 거다? 저희가 근무할 때는 선글라스를 안 썼어요. 안 쓰고 선글라스 쓴 게 90년 초중반 때 썼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경호 근무를 쓰게 되면 햇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늘진 데 가면 시선이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무했던 사람들이 근무 경험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반영이 돼서 이제 선글라스라는 거를 시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쓰게 된 건데 정말 궁금했던 거. 이거 이만갑에서 아마 최초 질문일 것 같은데 선글라스가 보급입니까? 개인이 살 수 있습니까? 보급입니다. 좋은 거예요? 브랜드입니까? 저희 때는 그 미군 보급품으로 해서 대박. 좋은 거네. 그럼 그거를 제대할 때 갖고 올 수 있어요? 원래는 못 갖고 나오는데 이제 뭐 일부는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선글라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그 공군 중위까지 계셨잖아요. 명호 쌤께서 혹시 명호 쌤도 이 선글라스 끼셨나요? 예. 썼어요? 저 선글라스는 인민군 피복 규정이 없어요. 아 그래요? 공군도. 네. 선글라스도 규정 위반이고 비 올 때 우산도 규정 위반이에요. 아 그래요? 아, 우선은 한국군도 규정 위반입니다. 이렇게 다 했을 때 누가 제일 계급이 높아요? 아, 이게 우리나라까지 통일되고 나면 합하면. 이런 얘기 하겠다. 네. 그러니까. 통일되고 나면 너 어디까지 나왔어? 통일되고 나면 몇 년 군번이하로 해야 될지 장교는 따로 해야 될지 이런 거 좀 애매한데 한번 서열 정해보세요, 정민주 선생님. 아무래도 반면고 그 중대장님께서 이거 근사법문 예난도 많고, 예, 그리고 아니지 여기 우리 장용이 짬밥문 순서부터 해야죠. 뭘 해야 돼? 군번으로 해야 되는 거야? 먼저 짬밥문 순서부터. 짬밥. 짬밥 먹은 순서. 선배님이 이제 몇 년도 입대하셨어요? 저는 81년. 81년? 아유, 81년 때 그때 60. 신경통 생기실 나이세요.
사실은 그냥 이 JSA 계신 분들 하면 네. 많이 훈련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아니 저는. 저는 솔직히 모두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사격 훈련하고 청소하고 눈 오면 눈 쓴다 그러고 뭐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군대는? 아니 김민재 씨, 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얼굴도 곱고 보면 다들 그냥 서만 있고. 오히려 저희는 그 일반 육군보다 훨씬 더 많은 훈련을 하고요. 이게 일반 보병 부대 같은 경우 지휘관이나 이제 중대장들이 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선임 분대장이나 이제 병사들이 본인들끼리 줄을 이뤄서 훈련을 하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들 자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체력을 키우고 좀 그런 이제 단련을 많이 합니다, 사실. 지금 얘기는 약간 맹점이 보이는데 자습을 한다는 얘기인데. 네네. 근데 하다가 그러면 스스로 하는 거면 하다가 좀 힘들면 쉬어도 되잖아요. 그거를 그럼 맞아요. 선임 분대장들은 용납을 못 합니다. 그게 아, 약간 진짜? 미군 같은 마인드 아니에요, 이거는? 아, 그러니까 그러네. 왜냐면 저랑 비슷한 시기잖아요. 네. 그 전에는 한국군 미군이 같은 소대였대요. 근데 이게 분리되면서 경쟁심이 더 세진 거예요. 아. 그래서 체력 훈련을 하는데 단 한 명의 한국군이라도 미군의 1등보다 지면 전체 집합이 걸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 뭐라고? 네. 미군의 1등보다? 미군의 1등보다 키도 훨씬 한국 꼴등이 크고. 지면 집합이 걸려요. 그러니까 뭐 달리기도 그 전에 미친 듯이 단체로 뛰는데 미군 체력 테스트가 2마일이거든요. 그러면 3.2km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합격이 15분인가 그래요. 근데 15분에 들어오면 안 되고 미군의 테스트의 최상위 등급이 12분이에요. 12분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최상위 등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비슷했을 그 텐데. 투마일런도 하고요. 그다음에 완전 군장하고 아침에 그냥 그 이렇게 연병장 한 바퀴 도는 게 아니고 그 경보식으로 아 빨리 걷는 예. 거예요? 경보 행군을 하고 들어오는 건데 그게 아침 운동처럼. 우와. 근데 저 평화의 다리가 또 아주 머리 아픈 게 갈 때는 약간 내리막이에요. 아. 근데 올 때 오르막이에요. 그게 더 힘들다. 훈련소에서 끝나고 교육대를 가면 JS에 가는 병사들은 그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씩 그 미군들이 도발을 하죠. 운동했냐고 물어서 운동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랑 이제 내기를 해서 만약에 이기면 그 교육 기간 중에 관여를 안 하겠다. 수업을 안 받아도. 뭐를 할 거냐 그랬더니 푸시업을 하는데 안 쉬고 500개를 하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50개도 안 되는 건데. 그때는 악으로 했죠. 안 쉬고 500개를? 했다고요? 저도 집합에서 제일 많이 했을 때가 1000개까지 해봤습니다. 에이, 안 쉬고? 네. 이 사람들이 너무하네.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야, 시험 하겠지 뭐, 시험. 자존심. 분명히 얘기하지만 중간 이유는 엉덩이 깔짝깔짝 수준이에요. 그렇지. 제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밥 먹고 하는 게 푸시업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휴가 갈 때 네. 다른 부대는 15일이지만 우리는 25일을 줘요. 네, 좋네. 와, 바캉스인데. 어떻게 보면 방학이죠. 네. 가서 예 아가씨들 좀 꼬셔봐라. 그래가 보는 선배마다 어이 휴가 푸시야 시작. 휴가 푸시. 그러면은 우리가 북쪽 근무할 때는 권총 단띠만 찹니다. 그때는 그대로 하이가 쓰고 50개 한 번 하면 50개. 그렇지, 이게 현실적이죠. 근데 시키는 놈이 근데- 연놈이 좀 이따가 다른 고참 것처럼 어이 휴가 푸시야 50개. 또 시켜. 아니, 여자 꼬시는 거랑 푸시업이 뭔 상관인 거예요, 도대체? 지나면 또 푸시야. 그러니까 하루에 1000개씩 해요. 기본. 아니, 점점 무역지가 돼가고 있잖아요. 아 진짜 그런다니까. 그래가지고 휴가 가기 전날까지 하면은 가슴둘레가 최소한 3cm 이상 안 늘어났으면은 그럼 맨날 늘어나? 아니, 왜 내가 좀 키워서 뭐 하려고.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분들 굉장히 열심히 근무하시고 진짜 훈련하시고 알겠는데 우리 북한군 분들도 어떻게 훈련했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아니, 농사 짓기 바빠 죽겠는데 뭐. 아니야. 훈련할 때 세요. 훈련할 때도 12월부터 3월까지 훈련 딱 정규훈련 하잖아요. 그때 그 한미 군사훈련 할 때요. 비수기.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 할 때 똑같이 훈련하는데 이제처럼 뭐 달리기 94부터 솔직히 북한도 많이 해요. 저리 안 되면 중대 통고 빼놓고 300개 하면은 처음에 50개는 정확히 하는데 다리 딱 발끝 세우고 정확히 하는데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막 이런 프로젝트 제 패요 북한군. 아니, 저 중대장.
정확히 한번 봅시다. 푸시업 다리 모은다는 게 뭔 얘기예요? 지금 잠깐만 중대장 잠깐만 해봐, 나와요. 해봐. 그러니까 이거 아니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겠어. 직선으로 딱 서야 돼. 이렇게 잠깐만 봐봐요. 현수 준비 한번 딱 하고 현수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서 이렇게 이렇게 서고 그다음에 말하면 힘들어 빨리 하라. 엉덩이 직선이 딱 직선이 제일 힘들거든요. 네. 형, 뺑빠져요, 뺑빠진다고. 그래. 반동 주면 안 되는 거야, 반동. 왜 이렇게 출렁출렁거려 몸이? 반동 주면 안 돼. 제대로 된 북한식. 북한 정확히 10개 한번 군대 있을 때처럼 현역으로. 군대 있을 네, 때요? 딱 야, 개구리 좀 살려. 이 선생님, 제 선생님 10개 가능하십니까? 10개? 예. 오, 벌써. 와, 아직도 날씬하시네요. 10개 보겠습니다. 10개.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진짜 멋있어. 아, 제일 잘하시는데요? 여기서 이분의 체력이 궁금합니다. 나는 북미 회담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똑같아.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똑같다. 연습 많이 했네요. 입맛을 익힌 내가 보이는 야, 명호쌤. 가능하세요? 아니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해본 지 오래되고. 10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10개. 왜냐면 지금도 머구리 그 무거운 옷을 하고 수심 40m, 50m로 가 있습니다. 와, 단단하셔. 10개. 진짜. 하나, 아, 셋, 대박. 넷, 이야, 다섯, 포즈인가요? 완전.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덟, 아홉, 열. 열. 저도 15살 때 군대에 갔다 왔습니다. 보름 동안. 보름? 네. 붉은 청년 근위대라고 15살 때 똑같습니다. 25kg 장비에 보병삽, 쌀 1kg, 그다음에 군용밥통, 철관모 다 매답니다. 매달면 25kg에서 30kg인데 아이들이 키가 요만하지 않습니까? 고난행. 그렇죠, 어린이. 총이 이 발 여기 끌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끌리는 총하고 어딜 뛰냐면 산꼭대기 이렇게 4km 올리뛰고 4km 내려오는데 방공호 이제처럼 못 찾지 않습니까? 그럼 보병삽으로 파야 됩니다. 자기 들어갈 구멍. 자기 알아서 자기가. 파야 돼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건부락지를 이렇게 다 가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2주 동안 굴러서 쏘기, 뭐 엎드려 쏘기. 제일 힘들었네.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기 군인들보다 아무도 더 말하지 마. 힘들어. 제일 힘들었어. 제일 힘들었어. 난 제일 힘들었어 진짜. 자, 지금부터 한번 이 예전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혹시 JSA 분들 대화는 금지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보고 또 기싸움도 좀 할 것 같고 그런데 어떤가요? 실제로 저희가 자대 배치를 받고 교육이 끝나야 근무로 올라가는데 그 소대 선임이 인솔 해서 그 회담장 앞에 있는 그 군사분계선 쪽으로 해서 걸어서 이동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죠. 가다가 이제 우연찮게 보면 몸싸움도 시키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요즘은 이제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는 왜 한마디씩은 툭툭 할 수 있잖아요. 올라가면 신병 왔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대답도 해요? 대답은 저희는 못하죠. 밥 먹었냐는 할것 우리가 같은데. 말을 못하는 이유는 네. 미군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 자꾸만 조그만 얘기를 했어도 무슨 얘기냐 꼬치꼬치 묻게. 미군도 계속 서 있어요? 아 미군도 같이 해야지. 같이 보면. 아 진짜? 그런 의심을 받게끔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접촉을 하지 말라는 게 그 저희 규칙에도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럼 말은 못해도 약 올리고 북한군이 약 올리고 그러면은 말은 우리가 말은 못해도 메롱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보는 데서는 살짝. 근데 후배 병사 때는 못하고 이제 고참이 되면 그 회담장 안에 서로의 관광 얘기 오면 안에 기물을 만지나 안 보나 이거 확인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차피 가차에 붙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는 뭐 밥 먹었냐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가끔 저희가 이제 뭐 휴가나 이런 부분 갔다 오면 휴가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에 대한 부분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다. 아, 며칠 없으니까 휴가 갔다 왔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이제 선배님들 세대 얘기를 지금 들으시는 건데 저희 때는 아예 이제 일절 안에서도 그런 접촉을 할 수가 없는 왜요? 시스템이고 이제 그 판문점을 주변으로 해서 CCTV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게 40대. 저희 이제 그 마카타 그 상황실하고 그다음에 용산에 있는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체크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금지가 돼요. 입모양이 보이니까. 그게 이제 정전 협정에도 같이 나와 있어요. 대화를 할 수 없게끔. CCTV 40대가 24시간 녹화를 해요. 야, 그럼 만약 말했다가 걸리면은 징계 받아요? 영창 예, 아니, 그러니까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병사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시비도 걸고 침도 뱉고 예를 들어서 라이터도 던지고 하지만 진짜? 저희는 이제 왜냐면 북한군은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반응을 안 하니까 약이 오르잖아요. 아, 그 던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도발을 한다든지 솔직히 얘기해봐. 라이터나 침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거는 저희도 뱉어요. 이거는 하죠. 어떤 그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보복성으로. 그죠? 이거는 너무 지나가다 발로에서 돌을 차가지고 넘겨온다 그러면 같이 돌 차갖고 넘기고. 아. 그러다가 놀이 하셨어요, 놀이. 이렇게. 놀이. JSA라는 그 지역이 사실 평화를 그 회담하는 거고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평화적으로 논의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 들어가 있는 우리 병사들이 서로 욕을 하고 그 뭐 지금 같이 이렇게 침을 뱉는다든가 이러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그것도 휴전협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저때 좀 경험이 좀 특별한 경험이 있었는데 네. 아침에 중감이 빌딩을 청소를 매번 하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올라오세요. 그럼 이제 그 소대에 제일 막내가 그분을 에스코트해서 그 건물까지 가서 청소를 다 하고 그러고 나와야 되는데 외부 분이 민간인 그렇죠. 그날은 이제 제가 올라가서 근무 에스코트를 해서 올라가서 그 건물을 들어갔는데 뭐 북쪽 문을 계속 두들기는 거죠. 열어달라. 그분이? 이 북쪽 군이 이제 북쪽 아직 저희 남쪽 문으로 들어가서 그 건물에 들어가면 북쪽 문을 잠그거든요. 못 들어오게끔. 그리고 안전이 확보되면 이제 그분이 들어와서 청소를 다 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같이 나가는데 그날은 유난히 좀 심하더라고요. 발로 차고 문 열으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무슨 일이냐고 이제 물어봐서 제가 대꾸를 하면 안 되니까 왜 그러냐니까 이제 안에서 뭐 안에 물건 놓고 온 게 있는데 이제 빨리 전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기다려라. 그 순간 준다고 이제 문을 열었죠. 근데 저를 보고서 그 친구가 조그만 케이스를 하나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 뭔지 모르고 공격들에 이제 몸쪽으로 날아오니까 이제 그걸 받았는데 제가 이제 나가면서 한 얘기가 그 축하한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북쪽에서는 4월 15일 날을 생일을 안 갖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못 세지 생일. 4월 김일성 15일이 생일. 저거잖아. 김일성 생일날. 김일성 생일이니까. 제 생일이 4월 15일이에요. 생일 축하한다고 선물 받은 거예요? 김일성 생일. 생일은 어떻게 알았어? 대박. 근데 선물 딱 받았을 때 선물 뭐였어요, 그래서? 내보내고 나서 이제 그분이 뭐냐 물어봤더니 궁금하니까 열어봤는데 만년필이더라고요. 그 평상시에 그분하고 이렇게 좀 많이 눈 맞춤이 있거나 이렇게 이런 사이였던 거예요? 아니면 근무 때 올라가면 항상 그 친구들은 그 진짜 생일 축하하고 싶어서 준 거네, 그거. 아니 북한에서 맞는 필은 정말 의미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성공하라는 의미. 이승백 씨 생일인 줄 알고 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제 자기 생일을 알고 준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근무할 때 그 각 초소마 따라다니면서 회유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가끔 이제 저희 초소 앞에 와서 휘파람도 불고 노래도 부르고 나와서 얘기를 하자 하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많았었죠. 선배님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에 대한 인적 사항을 다 알고 있어. 본명, 신기하다. 신기해. 뭐 주민등록 생년월일, 어떻게 알아? 그다음에 본적지. 어떻게 알더라고. 저희는 일반 군대처럼 군복에다 명찰을 이렇게 바느질을 안 하고 근무소 때는 명찰이 없어요. 아, 그렇겠네. 저희들끼리도 이름을 안 불러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전영록 선배님이 네.
그 애신 부르다가 입대를 했는데 그쪽에서 가수 전영록 입대를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이 나오더래요. 저 똑같았어요. 저도 그 판문점 전입하고 나서 저희 내부 교육을 받고 처음으로 판문점이라는 데가 어떻게 생긴지 보여준다고 올라갔는데 북한에서 방송이 한석준 일병, 박일병 전입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고 부른 거예요? 이거 모르죠. 모르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저렇게 다 정보가 어떻게 다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수로 이게? 평상시에 이제 JS 분위기는 이렇게 평화롭다가 갑자기 남북 관계가 악화되거나 그러면 또 살벌해지고 이럽니까? 그렇죠. 시대 변화에 많이 그 요동을 쳐요.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안에서의 그 공기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굉장히 좀 예민하고 북한군이 되게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싫어하죠. 네. 그리고 평상시에 원래 이제 한국군들이 하는 그냥 일반적인 행동과 근무의 패턴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망원경으로 좀 유심히 관찰을 한다든지 이제 나와서 막 이렇게 좀 본다든지 그런 이제 액션들을 좀 많이 취하죠. 예. 저 근무할 때가 좀 일이 많았었는데요. 처음에 그 칼 폭파 김현희 씨 때문에 군사회담을 했었고. 근데 칼기 폭파 때 현역 군인이었다고요? 회담 때 제가 근무했었죠. 그 관련해서 다 보셨겠네요. 심각했죠 그때 분위기. 분위기가 좀 살벌했죠. 저희가 이제 회담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회의하는 내용이 확성기로 밖으로 다 들려요. 이제 그때는 이제 뭐 김현희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남쪽에서 얘기를 하고 북에서 공격을 할 때 뭐 서울을 뭐 불바다로 만들겠다. 맞아요. 그런 불바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 전쟁을 도발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김성환 선생님은 근무할 당시에 저 적십자 무슨 얘기가 있던데 그게 뭡니까? 네, 그때 84년 6월인가요? 그때 이제 참 우리나라 수해를 많이 입었어요. 수해 물자 해가지고 남북 저입자 회담을 해가 그 쌀하고 그 수해 물자들 넘어오고 또 넘어왔다는 건 북한이 우리 도와줬다는 거예요? 예예. 84년도 한 번 했어요. 맞아.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다리로도 넘어오고. 그럴 때는 그 오피파의 그 관측소 밑에 그거는 아무 카메라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많이 보던 그쪽 이북 친구들하고 또 우리 또 고참들하고 이게는 무슨 통일된 거냐. 야, 우리 참 그날은 하루 종일 뭐 밥 시간 말고는 같이 붙어가지고 뭐 어땠니 저땠니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때 진짜 좋은 분위기였던 것도 있네요. 정말 통일되는 느낌이었어요. 아이고 김성원 선배님 근무하실 그때는 그러면 친하게 지냈던 거예요? 그 순간이겠지. 그 순간. 네. 그리고 분위기가 그때는 이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런 것이 되다 저 처음 들어봤어요. 예. 한 번씩 다음 기회 있으면 닭다리 좀 갖다 주마.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체크포인트 거기에 그 하면은 차우터리 와가지고 몇 명 분을 가지고 오는데 그거보다 좀 양이 좀 많이 갖고 와요. 그러면 항상 남아서 돌아가는 게 조금 못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하긴 했는데. 주신 적도 있어요? 비밀로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그 껌이나 담배 같은 거 줘도 안 받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북한 병사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생각나네요. 예, 곧 쌀 넘어갈 때 막 통일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야, 우리 통일되면은 자기 집 놀러 와라. 평양 지하철 몇 번 출구에 몇 번째 집이라. 만약에 통일된다면은 한번 찾아가 볼게. 그런 식으로. 그 생생하시겠어요. 찡하다. 드라마 같아. 지금 뭐 34, 5년 전인데도 그때 기억도 참 그 당시에만 해도 30년이면 통일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랬었는데. 20년도 안 갈 것 같았어요. 그죠? 분위기가. 이상가족 분들도 그분들도 그렇게 좀 저런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30년이 지나도 통일이 안 되는 이 시점에서 되게 가슴 아프실 것 같다는 보고 생각이 싶고. 드네요. 참
가끔 또 더 아픈 생각들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빠가 그 당시에 그 판문점 사건, 덕기 사건이라고 했던 그걸로 기계대학을 다니시다가 군대에 갑자기 입대를 하셨어요. 판문점 사건의 이런 자세한 결말은 잘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배운 시대로 표현을 하면 미제국주의자들과 뭐 남성 계략도단이 도발로 뭐 일어난 사건이고 막 그때 되게 북한 정세가 엄청 안 좋아지고 진전지 상태가 뭐 선포가 되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다 입대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었어요. 그 도끼를 우리 봤어요. 오스트랄리아 젯 이렇게 생긴 도끼예요. 그건 미군이 들고 있던 도끼라고 그 북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어느 게 사실인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왜 나무를 찍으러 왔던 건 미군이에요. 그게 도끼 만행 사건인지 도끼 사건인지 어느 누구 말이 맞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이쪽은 도끼 만행이라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이제 도끼 사건이라고 유발을 우리가 했다는 얘기지. 그 KSC 노무자가 들어가서 이제 나무를 빌려고 그런 거고 우리 JSA 군인들은 경호해 주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거를 쟤네들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결국 우발적 이런 게 아니라 쟤네가 아주 작전을 하고 들어온 것 같아. 우리가 그 판문점에서 근무하면서 사고는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던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때 당시 미군 2명하고 카츄샤 2명이 그 가드 트럭, 그러니까 근무자 교대하려고 싣고 가는데 중간에서 지금 대성동 마을이라고 그 평화의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근처에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그 벌집 쑤시듯이 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이 세상을 달리한 이선규 상병, 지금은 이제 국립묘지에 가면 이선규 병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4월 14일인데 그때가 1.2 사태가 68년도 1월 21일 날 해가지고 제대가 3개월이 연장된 겁니다. 그럼 내가 3개월이 연장이 안 됐으면 내가 서프라이에 그 보급병으로 내 후임으로 둬가지고 내가 연수를 시켜줘야 될 입장인데 제대가 연장되는 바람에 이 친구는 들어가다가 가드 트럭 타고 이제 JS를 들어가다가 그 이후에 미 프레블로 사건 원산에서 미 정보함을 납포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미국 배가 그럴 수가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 프레블로 정보함이 원산 앞바다까지 들어갔으니까 북한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일단 납포를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미국이 정보함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함정에 탄 병사 한 몇십 명이 될 거예요. 82명. 응? 네, 80명 전부 다 이렇게 항복 이렇게 해가지고 납포되고 있는 그런 거 북한에 엄청 선전하고 그 프레브로 하면 아마 북한에서 전시하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봤어요? 네, 가봤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미국하고 조선하고 비밀회담을 합니다. 판문점에서. 한국은 배제된 상태에서. 그러면 그때 당시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그러나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누구와 누구 만났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민간인을 통해서도 어떻게든 정보를 제공해줬던 이 시절이 있었어요. 그만큼 중요했던 사건이고. 미군들은 다 풀려났어요? 그 68년도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사람들이 다 풀어줬습니다. 북한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성탄절 특사처럼. 부당간첩던 피해블로회의 승무원 전원을 공화국 국방부 경예로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 오늘은 우리의 신성한 영해에 불법 침입했다가 납포됐던 푸에블로호 포로들이 11달 만에 재둥지로 추방돼가는 날입니다. 죽음에서 간신히 용서받고 황급히 꼬리를 빼는 함장놈, 한 놈의 간첩들이 추방돼가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의 본때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준 무자비한 징벌이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푸에블로에 가봤었거든요. 학교에서 저식을 해요. 그런 창간 사업으로 가면은 미국이 불법적으로 우리 영토에서 이렇게 종탐을 하다가 잡혔는데 결국엔 잘못했다고 항복 뭐 더 맞아. 찍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저개발 전쟁 승리 기념관이라고 버튼강가에 거기에 있어요. 지금은. 그 푸에블로호가 은산에서 납포했어요. 미군이 전쟁하려고 했어요. 항공모함 은산 앞바다에 꽉 군함으로 꽉 채웠댔어요. 은산 폭격하겠다고. 전쟁하려고. 네, 그래서 북한 다 피난 가고 네. 이제 그 미군 80명 납포된 그분들을 막 협박해가지고 방송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한테 간첩임무 주고 다 해서 우리가 북한 영해까지 들어왔다고 그들 막 인정하고 막 그러면서 마지막에 미군이 사죄하겠다고 해서 사죄 받고.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아까 그 1.21 사태 얘기를 하셨는데 1.21이 뭐예요? 그 김신조 일당이 이제 북한산 인왕산 뒤로 와서 청와대 알죠. 습격하려고. 예.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어렸을 때예요. 집이 광화문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커다란 폭발 소리가 계속 나서 수리탄 소리인 거야 이게. 그리고 총소리가 계속 나서 그 우리 부모님들은 전쟁을 겪은 분이라 아시잖아요. 큰일 났다, 전쟁 났다 그래갖고 한 방에 다 모아갖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폭격이 될지 모르니까 우리 애들 이렇게 삼형제가 이렇게 이불 하나 쓰고 이렇게 진짜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그때 너무 어렸을 때인데 그때 기억이 나네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1984년 11월 23일 공동경비구역 JSA에 갑작스런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난데없는 총격전이 벌어진 건데요. 이 총격전의 정체는 바로 공동경비구역 JSA에 견학을 왔던 김일성 종합대학의 소련 유학생 바실리 마트조크가 망명을 시도해 일어난 일인데요. 이를 본 공동경비구역 JS의 북한 군인들은 그를 쫓아 휴전선을 넘어 남쪽까지 쳐들어왔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우리 군과 북한군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몇 분간의 치열한 총격전 끝에 소련 유학생 마트조크는 다행히 다치지 않고 미국에 넘겨져 망명에 성공했지만 우리 군 1명과 북한군 3명이 사망했습니다. 비극적인 분단의 역사 속에서 벌어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상 소련 유학생 판문점 망명 사건 브리핑의 이소연이었습니다. 이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저도 사실 네. 지금 이만갑을 하면서 꽤 많은 이야기들 들었다 싶었는데 혹시 소련 유학생 망명 사건에 근무하셨거나 관계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자, 김성환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당시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제대 말년이고 11월 23일이니까 주로 우리 한 석 달 전에 마지막 근무를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제 야간 근무다 보니까 정민장 잠깐 휴식하고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 하고 올라가는데 야 빵, 빵, 빵 하면서 총소리가 들리더라고. 올라가다 계단에서 내려와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후배님인데 우리 근무할 때 쓴 하이바를 어디다 그거 했는지 얼마나 급했으면 하이바 벗어질 정도 뛰었겠어요. 그게 막 빛의 속도로 막 뛰는 걸 보고 무슨 일이 났구나 하고 내가 얼른 뛰어나와가지고 총을 이제 쏘다 보니까 후배들도 이제 같이 뛰어나갔죠. 그때 권총이 있으셨고요? 예. 에스코트 했던 우리 병사와 소련 유학생은 이제 숲으로 좀 사라진 상태고 그 숲과 한 30m 정도 떨어진 상황까지 이국 병사가 한 7, 8명이 넘어왔었어요. 김 선생님 거기다 총을 쏘신 거예요? 네. 저걸 제지를 안 하면은 분명히 우리 후배와 뭐 망명인이 다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잡혀서 끌려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맨 앞에 가는 북한 병사를 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쪽쪽 한 5명을 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후배들도 같이 어모와 함께 이제 총격을 가하고 장민기 상병과 그 버거인 일병 서백포가 됐는데 그 친구하고 사이하는데 버거인이란 친구가 권총 쏘는 걸 보고 있었는데 앞을 보고 쏘는데 목 여기가 출렁하는 걸
봤어요. 이게 조금만 더 해서 물때를 관통해가지고 거기서 적사했었거든요. 대박. 그래 이제 5분 대기조 왔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제디오 장교하고 사격 중지라고 여러 번 외쳤거든요. 아, 그 정전 그 예. 외국 중립국 감독위원. 중립국. 예. 예. 그래 하고 난 뒤에 이제 총격전이 멈춘 상태에서 이제 그때 너무 어떤 사상자를 갖다 이제 기어서 꺾고 그래 다시 이제 북쪽으로 가게 됐죠. 그게 이제 일말의 그 순간의 어떤 그걸 간략하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아니 그러면 최종 우리 쪽 사상자는 2명의 병사가 사망을 한 겁니까? 한 명. 한 명이 사망을 했고. 참 이 말 잊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그때 생각하면은 많이 잊으려고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안 잊어지는 게 군대 생활 30개월인데 지금 32년이 지난데도 그건 생생합니다. 그리고 법의라는 친구는 그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빨리 업무사격해서 안으로 피신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부상자로서 그거 됐고. 그러나 우리 쪽에는 한 명 이제 고 장민기 선병과 이북 쪽에는 3명이 죽고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혹시 그 중에는 얼굴이 익은 사람도 있을 수 있나요? 북한군 쪽의 사상자 중에도? 8.18 도맥 도끼 만행 사건 당시에 주도를 했던 박철 대위가 여기서도 선두에서 우리 한국군과 서른 유학생을 쫓다가 우리 아군의 총에 맞아서 사망했다. 혹시 그 친구가 그 말씀하신 그 친구가 아까 평양역에서 만나기로 했던 그 분인가요? 네. 통일이 되었다라면 그런 사건이 안 났더라면 그 앞에 쌀 넘어오고 할 때 했던 대화들이 이루어져서 내가 평양으로 놀러 가서 그 친구 집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후임 병사가 죽는 거를 보고 거기다가 이제 반사적으로 나는 그때 상황들을 갖다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해마다 찾아오는 추모식 때마다 그 생각하면은 또 잠을 못 이루고. 그 무슨 얘기하세요? 그 묘지 앞에 가서 어떤 이야기 하세요? 가슴속으로? 명기야, 네가 내 눈에 보였더라면 너도 버거인 정도로 부상만 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꼭 내가 그 친구를 못 지킨 것 같고 내가 그 친구를 보살피지 못한 것 같고 그 친구가 부대 막내였는데 나는 마지막 근무였고 정말 갈 때마다 자주 못 가지만도 갈 때마다 가슴이 터지는 거야. 이 말씀 하시기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련 유학생 망명 사건 이후에 그 나라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그걸 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나마 우리 같이 참전했던 병장이 3명 하사 진급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JSA의 하사관이 그때 당시는 주임하사 외에는
네,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병장 3명이 이제 하사로 진급을 했어요, 병장에서. 자, 이거 아픈 진급이에요. 내가 아픈 진급. 이제 1호고 동기가 2호고 후배가 3호가 돼가 군번이 딱 1, 2, 3번 이렇게 했고. 그래, 참 아픈 얘기네요, 이게. 정말 안 하고 싶어요. 하사 안 달고 싶었어요. 와, 이게 너무 숙연해서 잠깐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누군가가 넘어왔을 때의 두 나라의 교전 수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넘어온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야 되는 게 교전 수칙이고 북한은 넘어간 사람을 소멸이라고 써요. 소멸시키는 게 교전 수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시 데려가든 없애든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다 내려온 거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넘어왔기 때문에 지키려고 저렇게 열심히 싸우신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썬큰가든이라는 조그만 연못을 가운데 두고 총격전이 벌어진 거였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썬큰가든을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연못이 없고요. 더 이상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냥 다 연못 있으셨죠 그때는. 그때는 지금은 연못이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그리고 그 돌아가신 장명기 상병의 이름을 따서 저희 본부중대원들이 자는 숙소 중에 하나의 이름이 장막사라고 이름을 아예 붙여놨습니다. 휴전선 넘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JSA 출신 분들이 계셨던 그곳과 같은 그 비슷한 곳인가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JSA는 뭐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주둔해 있는 그 지역 판문점 지역이나 이런 데를 JSA라고 하고요. 보통 비무장지대가 있는 데는 우리가 뭐 전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아니 아까 저 말씀 중에 그 국방 분계선을 넘고 거기서 지뢰밭 통과해서 그렇죠. 북한강을 헤엄쳤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북한강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헤엄을 쳤어요? 그냥 맨몸이었어요? 아니면 뭐가 있었나요? 저희가 북한군 소속이 1군단 13사단인데요. 저희 사단 사령부는 강원도 금강군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저희 연대가 주둔하던 지역에 창도군 인펠이라는 곳에 주둔을 했었어요. 근데 근무하는 근무 지역에서 보면 강원도 하천댐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하천 저수지라고 불렀었는데 하천댐에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북한강 물이 흐르면 하천댐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였었는데 처음에 올 때는 목표가 일단 내가 북한강까지만 안전하게 건너가면 내 신변은 굉장히 안전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무장을 하고 나왔던 상태였었는데 북한강을 건너기 전에는 총을 다 벗어놓고 건넜던 거죠. 거기에 건너기만 하면 나는 안전해질 거니까. 이게 제가 화천에서 근무할 때 GP를 저도 운전병을 해가지고 GP를 가면은 보여요. 근데 민통선이 이렇게 길이 뭐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보이긴 보여요. 근데 그 거리를 그 복잡한 거를 3시간 만에 오셨다는 게 되게 놀라워요. 왜냐면 거의 정글이잖아요. 솔직히 내가 뭐 남한으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전부터 내가 도망가면 이렇게 갈 건데 네네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도망을 간다면 내가 어느 길로 갈까? 그러니까 나라면 내가 관측 안 하고 지금 관측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저 길로 해서 저렇게 도착을 하면 저 거리가 굉장히 최단 거리가 아닐까? 아니면 계곡을 통해서 가면은 일단은 관측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지뢰 피하는 것도 좀 쉬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저희는 시계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시간을 시계 없어요? 군인들이? 대북 방송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거든요. 한 12시, 뭐 3시, 6시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방송이 나와요. 대북 방송인 건 우리가 틀어주는 우리가 거예요? 도와주는 그렇죠. 아, 우리가 인민군 시간 가르치는 좀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방송 나왔다면 12시인 거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오후 3시에 방송 딱 시작을 할 때 가자 하면서 출발을 한 거죠. 세상에. 근데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그 평소에 관측을 할 때 그 벌판이랑 남측 병사를 다 보신 거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만약에 귀순을 한다 치면 그 벌판을 건너는 동안에 사격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저격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산도 하셨나요? 보통의 사람들은 밤에 많이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밤에 도망을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요? 이게 그런 계기가 한 번 있었는데 제가 92년 입대생인데
우리 92년 입대생이 민경에서 한번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아. 밤에. 국군에게 아니면 인민군에게? 아군한테 맞아 죽은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아이고. 이 친구가 저희가 군무를 나가면 항상 3인 1조로 잠복을 나갑니다. 잠복을 나가는데 그 친구가 막내였으니까 막내 하나 군무 세우고 고참 2명은 자고 있었던 거죠. 자는데 막내가 우리 동기가 변을 좀 보러 갈 일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자는 사람들한테 나 지금 배가 아프니까 변 보러 갔다 오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다가 그래 갔다 와 하고 사람은 얘기를 하고 갔는데 잠복호가 있으면 그 뒤에 또 참호를 이렇게 파나요. 근데 내가 가는 급한 마음에 빨리 일 보러 가야 되니까 참호를 그냥 훌렁 뛰어넘어서 갔어요. 가서 일을 보고 이제 편한 마음이 됐잖아요. 들어오면서 참호를 밤에 뛰어넘기가 좀 겁났던 거죠. 그래서 참호로 이렇게 툭 떨어졌다가 다시 기어 오르는 식으로 그렇게 올려고 떨어졌어요. 참호에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에 자던 사람 2명이 깬 거예요. 자던 사람 2명이 깬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참으로 뭐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우와. 아이고야 깐첩이네. 그래갖고 그에다 총을 쏜 거예요. 그래서 간첩 잡았다고 가서 봤더니 자기 부하를 죽인 거지. 막내를 죽였고. 그러니까 야간에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야간에는 가급적이면 쏴요. 아유, 안 됐다. 네, 같은 그래서 야간에 동료들이 오는 게 저런 굉장히 일이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반대로 따지면. 근데 낮에 오면은 일단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낮에 오면 걸리잖아요, 뒤에. 보초 쓰는 사람들한테. 제가 보초를 잘 안 섰거든요. 아. 내가 잘 안 섰으면 딴 사람들도 잘 안 섰을 거 아니에요. 나는 잘 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도망 나왔던 그 시점은 저희 소대가 군무 끝나고 들어오면 이렇게 소대 그때 방어공사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6월에 왔는데 4월 정도 되면 나물 채취하러 보내요. 소대에서. 나무를 왜요? 후식이 없으니까 2~3명씩 뽑아서 나물 채취하러 보내요. 군인이? 네. 그리고 나머지 병력이 일을 하고 하는데 제가 도망을 왔던 그날에 좀 그 일을 해야 될 병력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저만 나왔어요.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저만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나만 단독으로 임무를 받고 나온 게 처음이었어요. 이야. 그래서 저러기에는.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더 생활하면서 나한테 이런 기회가 과연 얼마나 올까? 거의 3년 만에 처음 온 기회니까. 3년 만에. 그래서 내가 이 기회에 못 가면 뭐 영원히 못 가지. 어렵다. 다시는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에 바로 온 거죠. 야, 그렇게 바로 올 수가 있나? 사실 좀 뜯어오셨나 보다. 비무장지대 자체가 엄청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뢰밭이고 뭐 전기 철조망 있고 막 그러잖아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좀? 저는 비무장지대 넘으면서 뭐 북한의 뭐 지뢰밭 넘고 전기철책을 넘고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걱정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오면서 제일 걱정했던 거는 북한 강을 건너서 한국까지 왔을 때 한국군 총에 맞춰 죽으면 어떡해. 오히려 제일 그게 걱정이었어요. 어차피 전기철책은 전기가 흐르면 순찰로 따라 쭉 가면 윙 소리가 나요. 전기 소리가? 네, 전기가 흐르게 되면. 진짜. 근데 대부분 그 전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전기가 잘 안 흐르죠. 맞아. 대부분. 진짜요? 전기 철조망 넘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됐었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지뢰밭을 어떻게 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계곡을 따라 내려왔었거든요. 세상에. 근데 왜 계곡이요? 왜? 계곡에는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네. 물 속에는 지뢰가 없어요. 아니죠. 유실된 게 있을 수 있죠. 장마에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쪽에는 지뢰를 안 묻어요. 아예. 묻질 않는다고. 네, 지뢰 매설을 안 하고 대신에 계곡이 흐르면 계곡 양 사이드에 지뢰를 이렇게 2개를 매달아 놔요. 그리고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면 계곡이 지나가다 걸리게. 줄을 건들면 터지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갈 때 줄기를 하나 끊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휙 돌려요. 막 돌리면서 내 앞으로 돌리잖아요. 내 앞에서 막 돌리면서 가면 그 갈대가 그 줄에 딱 걸리면 우리가 뭐 기타 같은 거 튕기듯이 이렇게 팅 하고 소리가 나요. 네, 소리가 나서 보면 줄이 있는 거죠. 끄면 건너고. 영화 같아. 또 돌려서 있으면 또 건너고. 저분 천재시다. 그러니까 탈북을 하는 거야. 천재네, 천재. 아무튼 그 지역의 비무장지대 지리를 훤히 꿰뚫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 도강할 때는 뭐 위험한 순간이 없었나요? 네, 뭐 거기까지 와서 도강할 때는 내가
빨리 이제 강만 건너면 되니까. 수영은 하셨어요? 수영했죠. 물이 깊어요? 일단 제 키보다는 높고, 키보다는 너무. 신발 벗고 아니면? 아니요, 신발 다 신고. 이제 또 다시 산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신발 신고 수영을 하셨어요? 옷 다 입고. 그게 돼요? 발이 떠? 군화 신고 어떻게 수영을 원래 해? 전투 수영이라고. 전투 수영이라고 신발 끈 묶고요. 무장 다 하고 강. 이거 구도 아니에요. 주머니 그 물 들어가잖아요. 저항이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걷어서 이게 실을 매. 이거하고 이렇게 양쪽에. 그러면 주머니를 다 뒤집어야 돼요. 그러고 끈 이렇게 묶고 건너면 돼요. 주머니가 그런 풍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물에 뜰 수 있게끔. 아, 인민군이 세구나. 그래갖고 아까 이제 제일 위험했던 걱정했던 게 이제 우리나라 거기서 이제 그렇죠. 이제 예. 빨리 와서 GP까지 와서 제가 자수를 한 거죠. 뭐야? 나 저기서 왔으니까 문 좀 열어달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어차피 저는 강 헤엄쳐 건넜기 때문에 옷이 다 젖은 상태고 해서 그 오렌지색 추리닝복으로 갈아입었던 거죠. 갈아입고 뭐 헬기 타고 사단지부에 도착을 하고. 저는 그 한용수 씨한테 궁금한 게 그 대북 방송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다고 또 탈출하신 시각도 대북 방송 듣고 탈출하셨다고. 혹시 기억에 남는 대북 방송 같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별로 하는데 이렇게 노래 같은 걸 많이 틀어줘요. 노래. 네, 노래를 많이 틀어주는데 저희가 있을 때에는 뭐 여자 뭐 그 노래를 굉장히 많이 틀어줬어요. 서른도의 여자. 네, 이 노래를 배웁시다 뭐 해가지고 가사를 막 외우고 여자. 한 가사씩 불러주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 한영수 씨는 사실 그 비무장지대 그쪽에 이제 철책 쪽에 근무를 하셨으면 네. 출신 성분이 좋았을 텐데 네. 왜 오신 거예요? 저희는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었고요.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을 했었죠. 와 빵빵하다.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좀 외국에 좀 오래 생활을 했었어요. 외국에요? 네, 제 아버지가 리비아에 한 7년 나가셨어요. 일하러 가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진료, 치과 진료. 그 당시에는 80년대에 북한에서 리비아에 의료진을 파견한 적이 있었어요. 건설 노동자도 파견을 했었는데 의료진도 별도로 파견한 적이 있었어요. 네. 예전이니까. 네, 80년대에 잘 살 때니까. 갔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갔다 와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외국 얘기를 많이 듣죠. 분명히 우리랑 같은 공산권 국가에 사는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사는 거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 쟤네는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군에 나오는 거죠. 일단은 그 한국군이 생활하는 거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니까요. 네. 그런 생각이 잠재적으로 많이 쌓이다 보니까 오게 되는 거죠. 한영수 씨, 죄송한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지금 지하철 기관사로 근무하고. 짱다. 시간은 정확하시겠네요. 그렇게 한영수 선생님,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뭐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 같은 데에 한번 나도 뭐 일원으로 뭐 참여를 해볼 수 있으면 참 의미 있지 않을까. 내가 참여를 해서 내가 논 철도로 내가 열차를 가지고 지나갈 수가 그렇겠네. 있으면 나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판문점이 좀 자유롭게 가서 살펴보고 사진 한 장 같이 찍고 아이들에게 이런 곳이다라고 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좀 안전한 평화로운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